휘어림 들어가세요. 자, 이제 눈, 코, 입 할 거고, 예전에도 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공지 먼저 드리고 시작하자면, 예전에도 조금 다뤄본 내용이 겹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대신에 한 번에 묶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 동그라미 그리고 짝대기 그려서 이렇게 색칠하면 짠 돼요, 이런 거 말고 이론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정확한 형태 잡는 것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더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보다는 이걸 확실하게 깨우치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면서 스스로 터득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여기서 더 자세히 그리는 팁을 또 찾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또 외우는 거 돼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본인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바로 막 다 반찬 만들어서 막 그릇에 떠서 막 숟가락이랑 젓가락이랑 놔주고 이게 다 숟가락에 얹어서 입으로 하고 넣어주는 거 배우지 마시고요. 저는 요리법까지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손 대어가면서 요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 거돼요. 자꾸 찾지 마세요. 입 앞에 떠줄 때까지 찾지 마세요. 직접 부딪혀 보세요. 여기서부터 제가 필요한 데까지 다 알려드리거든요. 여기서 더 모르겠다 하면은 제가 일부러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라고, 해보시라고, 고민해보시라고. 고민해보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금방 꼬꾸라져요. 내게 없으니까 남의 거 그냥 손만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암기해가지고. 눈은요 기본적으로 코가 있으면은 이게 기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프리저 생각하시고 여기서 눈꼬리를 살짝 내려주시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눈매가 됩니다. 대신에 각지지 않게 조금 더 풀어볼게요. 해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눈매가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앞에는 서양인들 경우에는 조금 눈물샘이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안구가 있고 위커플, 아래커플, 눈동자, 동공이 있는데 보통은 위커플이 좀 더 두꺼워요. 아래커플보다. 그리고 속눈썹도 위쪽이 짙고 아래쪽은 옅고 빛은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보통 윗라인이 더 그림자도 짙게 지고 두껍게 보여서 진하고 아래쪽은 빛을 받기 때문에 옅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짙게 아래는 옅게 잡아주시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눈이 되고요. 특히 눈물샘 앞쪽 있죠? 여기는 좀 더 살이 오픈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거울 보시면은 알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존잘님한테도 보던 그 눈이 돼요. 그리고 쌍꺼풀의 두 종류를 알려드릴 거예요. 안쪽에서 출발하는 쌍꺼풀. 동양인들은 기본적으로 몽고주름이라는 게 접혀 있어요. 거울 보면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접혀 있는 주름. 이럴 경우에는 쌍꺼풀이 무조건 안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팁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몽고주름이 있는데 바깥에서 오면은 거의 성형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렇다고 하고 서양인들은 대부분 바깥쪽에서 나오는 쌍꺼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름, 눈 주름이랑 합쳐져서 약간 이런 식으로 오는 쌍꺼풀도 되게 많아요. 서양인들한테. 그거 알아두시고 만약에 날카로운 눈을 그리고 싶다 라고 하면은 안쪽을 뾰족하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눈 이렇게 흰자 이렇게 안 보여요. 절대. 맞아요. 앞트임을 같이 해요. 그래서 그리고 안쪽을 말아주고 바깥 라인을 올려줍니다. 그래야 자연스러워요. 아시겠죠? 이거 꼭 알아두시고 옆으로 그리는 눈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거 그대로 그냥 동공만 이쪽으로 돌리세요. 이거 아니고요. 눈이 둥글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눈썹이 있으면은 약간 이렇게 내려다보는 얼굴일 때 이렇게 해서 내려다보는 얼굴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튀어나오게 돼요. 눈이 기본적으로 둥글게. 무슨 말이냐, 동공을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은 눈이 뭐 얼추 다이아몬드형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보이겠죠. 이걸 옆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되겠죠. 옆으로 돌리면. 그러면은 그 다이아몬드 모양이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이쪽이 넓게 보일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좁아지게 될 거고.
그 말은 이 눈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뭐 반토막을 나눠서 이쪽이 좁아지고 이쪽이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리냐? 이게 좁아지니까 요거를 좁히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좁게 그리고 뒤에는 여전히 넓게 그려주고, 그리고 동공도 옆에서 보니까 납작해질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납작해질 거예요. 이렇게 납작하게 그려주고, 그러면은 좀 더 옆에서 본 눈이 되죠.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더 측면으로 간다? 그러면 더 죽여주시면 돼요. 거의 이런 식으로, 잠깐 지워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옆에서 본 눈처럼 보이게 되죠.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돼요. 정면에서 본 눈 그냥 동공위치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눈동자 그릴 때는, 자, 다시 눈 그려놓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흰자는 그냥 흰자만 그려넣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게 어색해요. 그리고 눈동자 뭐 이런 식으로 채색을 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죠. 안구가 있고 눈꺼풀이랑 쌍꺼풀 때문에, 쌍꺼풀이 아니라 속눈썹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요. 이 말은 흰자에도 눈꺼풀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깊이감이 생기죠? 훨씬 좋아지죠? 그래서 여기서 눈꺼풀 진하게 잡아주고 속눈썹이 나오면은 그럴싸해지죠. 그림자만 있어도. 근데 동공 같은 경우는 반사가 많아서 좀 더 이렇게 둥글게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고 안에 홍채 생기고, 요게 기본 틀이에요. 이렇게 하고 주변 아래쪽에는 반사되는 것들을 예쁘게 한 번씩 더 잡아주고, 촉촉하니까 하이라이트 잡아주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흰자도 촉촉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잡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그리고 좀 더 실사로 그린다. 그러면은 흰자도 둥그니까 음영 이렇게 잡아요. 그럼 훨씬 깊이감 있게 보이죠. 그리고 꽤 많은 인구의 사람들이 눈 아래 꺼짐을 살짝 갖고 있어요. 이런 것도 넣어주시면 눈이 더 동그랗고 커 보이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 캐주얼하게 한다. 그러면 그냥 위아래로 키워주시면 돼요. 이거랬죠? 그냥 더 크게. 이 형태죠? 이 형태인데 앞에만 조금 더 잘라주는 거예요. 끝에를 잘라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상태로 연결하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좀 더 부드럽게 둥글게 연결해 볼게요. 흔히 보는 그 캐주얼 눈이 되죠. 이렇게 하고 코 그리고 입 그리고. 저 옛날 캐주얼 많이 그렸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요것도 비슷한 원리로 계속 그려주시면 돼요. 원리 파악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그림 스타일 많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그러면은 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눈 끝냈고요. 코. 중요한 거는 이제 분필. 우리 선영 얘기를 하자면 또 분필, 옛날에는 분필처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분필 먼저 만들어주고, 콧구멍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콧망울 낳아주고, 이게 기본 형태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림에 적용할 게 필요하겠죠. 제일 예쁜 코는 흔히 요즘에 버섯코라고 해요. 자연스러운 버섯코. 뭐냐면 바깥쪽으로 꺾이고 안쪽으로 꺾이고 끝엔 둥글게 연결해주고, 요런 코 많이들 그래요. 좀만 다듬어 볼게요. 요렇게 하고 끝에 가서 다시 인중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콧구멍 살짝. 흔히 많이 쓰죠. 여러분들이 이제 명암 잡을 때 쓰는 문제들이 있어요. 일단 뭐 콧망울이나 인중 같은 경우는 뭐 실사 쪽으로 안 가면 잘 안 그리고요. 색칠을 했어요. 색칠했죠.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림자를 이렇게 잡아요. 너무 새빨갛네. 이렇게 잡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삼각형 모양을 잡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아니에요.
제 코 보이세요? 위에서 빛이 와도 어지간해서 여기가 딱 나눠져서 그림자가 안 져요. 여기 이렇게. 보통은요, 코끝이 둥글어서 둥글게 나와요. 이렇게. 둥글게 나오고, 그 다음에 콧구멍, 콧망울 따라서 부드럽게 들어가요. 코끝이 전체로 둥글기 때문에 각지는 명암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만약에 캐주얼이라서 각지고 싶다, 센 식으로 하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둥그런 거 한가운데에 하이라이트 살짝 찍어주고, 이렇게, 요게 기본 틀. 만약에 코가 커지고 싶다, 이 콧대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콧망울, 콧구멍이 커지고 싶다, 그러면은 콧구멍의 위치를 더 끝으로 좌우로 벌려보시면은 이제 코가 커지고, 이거를 좁히시면은 코가 작아지고. 아시겠죠? 그리고 흔히 캐주얼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 또 있는데, 요거는 코의 혈색을 이용한 거. 피부톤이 이렇게 밝게 나오면은 약간 맑은 붉은 톤으로 살짝 음영을 이렇게 넣어요. 코끝을 기준으로. 그리고 코끝에다가 하이라이트를 살짝 넣어요. 보통은 맑은 사진을 표현할 때 특징이 뭐냐면, 지금 저도 보지만 얼굴에 그림자 거의 안 지잖아요. 정면에서 빛이 오거든요. 근데 조명을 옆에서 쏘게 되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쏘게 되면은 그림자랑 이렇게 대비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밝은데 어두운데 구분이 되니까 맑고 투명한 피부는 표현이 안 돼요. 양감 표현은 좋은데. 그래서 양감을 표현을 위주로 하든지 맑고 투명한 걸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되게 앳된 사진들을, 인물들의 사진들을 저 예쁜 사진들을 찍을 때는 얼굴에 그림자를 안 찍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진을 찍을 때도. 그래서 그림자는 없는데 혈색, 붉은 혈색만 예쁘게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야매라 하기보다는 기술이나 이론에 가까워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하고, 여기서 더 실사로 가고 싶다면 코끝, 요런 데는 아니고, 콧망울이나 콧대는 아니고 요런 데만, 요 아래쪽만 조금 더 실사스러운 묘사들을 더 넣어줘요. 이런 식으로. 대충 해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연결하면은 더 점점 실사스럽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캐주얼하실수록 코는 작게, 실사스러울수록 코는 크게 해주시면 좋고, 정면에서 본 코, 그리고 측면에서 본 코, 그리고 올려다본 코. 이거 좀 애매하네요. 그림으로 제대로 그려볼게요. 콧구멍 이렇게 나오고 올려다본 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좌측에서 올려다본 코, 반측면인데 올려다본 코, 그리고 내려다봤는데 이 각도로 내려다본 코. 다 연습해 보셔야 돼요. 전부 다. 하나에서 퉁치려고 하면 안 되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입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아마 눈이야 뭐 늘 많이 그리니까 아는데, 입이 진짜 어려운데, 보통 기본 틀은 이렇게 이거예요. 이걸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볼 수도 있고, 이걸 조금 더 살려서 이렇게 약간 고양이 입처럼 그려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입술 기준으로 하는 건데, 피드백 강의하실 때 루미스 기초가 많이 나오네요. 루미스만 보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책에서 다 이렇게 나와요. 윗입술 하나, 둘, 셋, 그리고 아래 한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는 보통 둥글게 해서 약간 요런 느낌으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윗입술은 요 홈 파이는 거, 인중 따라서 홈 파이는 거 한 덩어리, 그리고 옆으로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틀린 거, 그걸 왜 틀렸냐면 요 위치가 아니고요, 요 위치예요. 왜냐면 입술이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옆에서 보면 코가 나오고 입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보다 튀어나오니까 앞으로 가줘야 돼요. 요거 챙기느냐 안 챙기느냐에 따라서 되게 차이 많이 나요. 이렇게. 그래서 한 덩어리 나오고,
아래 둥근 다음에 평평한 다음에 약간 움푹 평평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고 요거 자 아시고 요 정도만 해도 그럴싸하게 나오죠. 여기서 채색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자면 그 전에 하나만 더 할게요. 입술을 살짝 벌리실 때는 보통 윗입술이 살짝 떠요. 여기서 살짝 위로 살짝 더 그리시면은 아래로 하면 되게 부자연스러울 때가 많아요. 위로 살짝 더 뜨고 입술 그려주시면은 입술 모양이 좀 그러네요. 해주시고 위로 살짝만 더 떠주시면은 보통 입술이 이렇게 살짝 벌린 입술이 나오고요. 그리고 벌린 입술 그리실 때 끝에서부터 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아니고요. 중간까지 보이죠? 끝에 안 붙죠? 끝엔 붙죠? 붙고 가운데만 벌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붙다가 여기서부터 살짝 떨어져요. 이렇게 해주셔야 살짝 벌린 입술 되는 거고, 그리고 색칠할 때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라인에 따라서 쭉 칠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명암 잡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그 모양 그대로 채색을 하고, 첫 번째로는 진짜 많이 쓰는 건 이거 그림자 지저. 이거 꼭 필요해요. 진짜 이거 없어서 매력있게 만드는 캐주얼도 있는데 웬만하면 다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때문에 그림자 잡으실 때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입술이 뚜렷하신 분들은 여기가 약간 각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아래쪽은 각이 지지 않아서 비교적 부드럽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안쪽 빵빵거리는 거 들려요? 안쪽에 나오고 치아만 살짝 잡아주시면은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메이크업을 이렇게 입술을 립을 딱 따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좀 세 보인다고도 많이 하고 약간 어색하죠. 요즘 우리가 선호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외곽을 좀 부드럽게 풀어요. 약간 피부색하고 같이 해볼게요. 맑은 피부색과 같이 해서 끝에를 에어브러쉬로 부드럽게 푸는 게 많아요. 이거는 그냥 메이크업을 아시면. 대강 해볼게요. 일단 부드럽게 풀고 좀 덜 부담스럽게,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 자, 풉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서 이제 촉촉한 입술 하이라이트, 자주 보여드리는 원통에서 빛이 오면은 하이라이트 이렇게 지겠죠? 똑같아요. 하이라이트 그냥 요거 따라서 결 모양대로 적당히 잡아보시면은, 좀 다채롭게 잡아보시면 촉촉한 입술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도 하이라이트 져요. 왜냐? 여기 왜 지냐? 옆모습을 보면은 코가 나오고 입술이 근데 인중이 내려가다가 톡 튀어나왔다가 들어가고, 그래서 요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맺혀요. 한 번씩. 그래서 요런 걸 살려주시면은 입술이 훨씬 촉촉하게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더 청순미를 내고 싶다. 그러면은 안쪽으로 갈수록 더 짙은 색으로, 안쪽으로 갈수록, 바깥쪽으로 갈수록 더 옅고 안쪽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짙은 색으로 해주시면은 점점 더 촉촉한 입술 되죠. 이런 것들 많이 써보시고, 그리고 약간 뭐 이런 각도에서 보는 입술이나 이런 거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 되게 쉬워요. 뭐 올려다 보는 경우에 이렇게 올려다 보고 입을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입이 약간 튀어나왔다. 이렇게. 왜냐면 입은 둥글잖아요. 이렇게. 입은 둥근데 올려다 보면은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둥글겠죠? 근데 벌렸으니까 둥글게 연결해서
입술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알겠죠? 여기서 코 나오고. 반대로 내려다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반대겠죠? 코가 이렇게 나오고 인중이 나오고 입이 나오고 반대로 이렇게 나와서 입술이 그려지고. 입술 너무 두껍게 그려졌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원통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 요것만 형태만 잘 잡아주시면은 대부분 좋아질 겁니다. 대부분의 입은 보세요. 아랫보다 위에가 모양이 많이 변해요. 그쵸? 아래를 하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힘을 줘야 되고, 보통은 위에 모양이 더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정면에서 벌려도 살짝 벌릴 때는 아래도 아래인데 위에 위주로 벌려주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게 입술이 그려져요. 아시겠죠? 이렇게 입술 끝내는 걸로 하고,